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읽으면 보이고요. 들으면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관중과 율곡의 군주론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가는 관중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율곡 2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중 처음 들어보죠. 예,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관중이라고 하시는 분을 처음 이제 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거의 이제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항공을 도와서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자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관중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랑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관자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현실의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막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볼까요?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게 되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군주는 이익을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주가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인 교화와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윤택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이 아니고요.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주도 잘못을 했으면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때 군주가 폐를 실천을 해야지만이 백성들이 그 권세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군주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군주 스스로가 이 법의 적용에 예외가 되지 않아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을 봅시다. 자, 그래서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폐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되게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을 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정하게 등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을 하는데 이 혹시라도 이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주들이 자신의 권세를 신하한테 위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의의죠. 이 관중의 사상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까지 이게 보시면은 관중이 이제 주장을 하는 이 군주들의 통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단에서는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율곡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 2는 잘 아시죠? 자, 이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를 했는데 그는 성학지묘라고 하는 것도 책입니다. 그래서 성학지묘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봤어요. 자, 이 군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신의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군주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을 하면은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인 교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은 얼마든지 군주가 어때요? 교체될 수 있다. 예,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적인 그런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약에 군주가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교체, 얼마든지 군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서 태평한 시대인 치세하고 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를 구분했어요. 자, 뭐에 따라서 구분했습니까? 군주의 통치에 따라서 자, 치세하고 이렇게 난세를 구분을 했죠. 자,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해서 일을 분배할 줄 알거나 재능과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해서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치세를 만드는 군주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능력에 맞게끔 발탁할 줄 알고
그죠? 재능하고 지식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현명한 신하를 분별해서 그 사람한테 나라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통치 방법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눕니까? 왕도하고 패도로 나눴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통치 방법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이 왕도라고 하는 거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서 백성의 도덕적인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도라고 하는 거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서 백성의 도덕적인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율곡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도덕적인 교화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띄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난세를 만드는 이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해서 눈하고 귀가 가려진 군주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고, 자, 무능력한 홍군, 자, 그리고 나약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난세를 지금 보시면, 자, 이 난세에 이 군주들을 이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폭군은 뭡니까? 백성을 괴롭혀서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 그리고 간산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홍군. 그리고 나약해서 자기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자, 도가 없다 이런 거죠.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체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군주는 교체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 이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인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덕적인 교화를 이루려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율곡의 사상도 보시면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의 현실적인 삶에 주목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나의 글도 어떠냐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단까지 이 율곡이 생각하는 이 군주의 통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의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국의 학자인 이 관중이라고 하시는 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인 이 율곡의 어떤 그런 군주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함께 읽으면 우리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